강프로입니다. 자, 하나마이크론 봅니다. 오늘 13% 빠졌습니다. 오늘 빠지는 건 당연하죠. 유상증자가 나왔으니까. 근데 유상증자 내용이 그렇게 썩 좋지 않다고도 제가 주말에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하나마이크론이 구멍가게는 아니다. 그쵸? 물론 승계 작업을 위해서 조금 하는 것 같은 그런 의심이 들기는 합니다. 그런데 하나마이크론이 HBM 장비와 삼성전자와 아주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지금까지 D램 시대에 물론 지금도 D램 시대이기는 하지만 D램 시대에 있었던 그 하나마이크론과 삼성전자의 관계를 생각하면 사실상 HBM 쪽으로 발전하는 단계에서 하나마이크론의 역할이 한미반도체만큼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약간 조금 이 문제는 있어요. 문제는 있어요. 분명히 문제는 있습니다. 유상증자 관련돼서 문제는 있어요.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저도 들어요. 들긴 드는데 지금은 매도할 때가 아니다. 반등할 겁니다. 무조건 반등할 거고, 이격은 그쵸, 62평선까지의 이격은 좁힐 수밖에 없다. 자,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지만 주식시장은 미래가치를 반영합니다. 그리고 지금 유상증자가 나오면서 하나마이크론의 악재는, 그러니까 숨겨져 있던 악재는 없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있죠. 가격이 중요하다고. 가격은 모든 걸 다 알고 있어요. 내부자가 아니면 유상증자를 고려하고 있다는 것조차도 몰랐겠죠. 그런데 내부자가 아니더라도 뭐가 나와요? 주가는 오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주가를 봤을 때 고가가 낮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나오면 어떻게 돼요? 매도를 해야 되는 구간이 있는데 지금은 그럴 구간이 지나갔어요. 그냥 지금 나오는 건 악재 소멸입니다. 그리고 10%만큼 물량을 더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는 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한 물량 부담은 충분히 해소가 가능하다. 그래봤자 1,300억 정도의 규모밖에 안 됩니다. 주가 더 빠지잖아요. 그러면 한 1,100억에서 한 요 정도 규모입니다. 하나 마이크론 기준에서요, 유상증자 물량을 충분히 소화할 정도가 되고요. 무엇보다 HBM 관련된 성장세가 지금도 꾸준하게 진행되고 있고, 뭐가 중요하냐면요, 지금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위치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진짜 완전히 다릅니다. 과거에는요, 비메모리의 발전 방향에 따라서 그리고 속도에 따라서 메모리 반도체의 운명이 결정됐는데, 지금은 비메모리의 성능 향상을 위해서는 메모리 반도체가 필수적으로 필요해졌습니다. 그렇죠. 설계 단계에서부터 같이 해요. 물론 CPU와 이 메모리의 관계, 여기에서는 약간 조금 부족할 수 있어요. 근데 GPU로 넘어가면 설계 단계에서 같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적인 만남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마이크론을 볼 때는요, 삼성전자에서 HBM을 성공하는지 못하는지 그 내용이 더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유상증자 관련돼서 제가 이야기를 자세하게 드릴 겁니다. 왜 이렇게 하고 어디가 안 좋고 그리고 어디까지는 문제가 되지 않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건데, 그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었던 게 가격이잖아요. 가격에 대한 이야기 먼저 드리고 갈게요. 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냐면, 가격은 먼저 반영을 합니다. 먼저 반영한다는 건 좋고 나쁨에 대한 부분을, 가격대를 먼저 반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하나마이크론은 어때요? 나쁜 부분을 먼저 반영해서 주가가 덜 올랐다는 겁니다. 여기다가 한미반도체를 우리가 비교해서 볼게요. 한미반도체. 자, 내용 보시면요, 어떻습니까? 한미반도체가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을 때 하나마이크론은 그쵸, 상대적으로 좀 덜 올랐죠. 근데 이때 뭐가 있었느냐? 삼성전자의 내용이 좀 호재성 내용이 나왔다. 즉 삼성전자가 오늘 2% 올랐다는 건 하나마이크론의 유상증자 이슈가 희석되는 내일부터는 추가적인 반등이 가능하고 이격 조절이 가능하다는 거죠. 못해도 62평, 28,000원까지는 올라올 수 있는데, 이 구간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어떤 상황이 나왔을 때, 즉 이격을 어떻게 좁혔을 때 5일선과 21선과의 간격, 그리고 21선과 61선의 이런 배열도, 이런 구간에서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되는지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가격 때문에 그렇고 선반영 구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선반영 구조에 맞춰서 매매를 했을 때 우리는 이런 매매가 가능합니다. 자, 내용 보세요. 폴라리스 오피스 어때요? 자, 꾸준하게 강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 매매. 그렇죠. 여기서 매매 안 하죠. 올라가는 구간에서만 매매를 지속적으로 이어와야 된다는 거고, 이런 상황을 우리가 꾸준하게 유지할 수 있어야 주식시장에 참여하는 투자자로서 수익을 꾸준하게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매매가 진행 중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시가 공략한 결과 어떻습니까? 오늘 7% 상승 구간에 있었습니다. 자, 이건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도 여기 소통방에서 다 공개가 된 내용입니다. 자, 내용 보세요. 5월 17일 시장감에서 폴라리스 오피스 8시 53분 이렇게 내용이 진행이 됐죠. 어떻습니까? 그렇죠? 꾸준하게 수익 볼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갔다는 것.
그쵸? 왜? 신고가 구간에 있으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장 시작 전에 제가 공유를 해드렸어요. 시장감에서 8시 52분 장 시작 전이죠. 2구 산업 봅니다. 2구 산업. 자, 내용 어때요? 누구나 매매할 수 있게 수익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올라가니까 바로 따라붙어서 오늘 15% 정도의 상승 구간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전기, 전선, 변압기 이쪽 엄청 강하죠. 대한, 전선, 그쵸? 이런 쪽도 보면 올라가는 구간에서 매매를 한 결과 오늘 어때요? 7% 정도의 상승 구간에서 끝났습니다. 이런 부분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매매하는 과정에서 그쵸? 올라가는 상황이든 내려가는 상황이든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 이런 부분을 잘 모르겠다. 그리고 하나마이크론의 그 반등 구간, 내일부터 시작되는 반등 구간에 내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소통방에 들어오시면 되고요. 소통방은 무료로 진행합니다. 왜? 채널 성장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이렇게 진행을 하느냐? 자, 주식시장은요. 미래가치를 반영합니다. 즉 가격이 먼저 움직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시간 타점이 무조건 필요하다는 점. 가격은 빨라요. 싸게 사지 않으니까. 주가가 내릴 때나 시세가 천천히 움직이고 약해지는 거지 올라갈 때는 굉장히 빠르게 다니죠. 그렇기 때문에 실시간 타점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내용인데 완성되어 있는 매매를 보잖아요. 모두 다 그렇죠. 모두 다 뭐가 나와요? 올라가는 구간에서 시세가 터진다. 3거래일 만에 75%. 이런 상황을 내가 만들려면 뭘 해야 됩니까?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주식시장의 특성을 이해했을 때 가능하다. 이거 말고는 주식시장에서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한두 번 수익을 볼 수는 있겠죠. 근데 꾸준하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물론 오늘같이 그쵸? 오늘같이 하나마이크론의 이 장 마감하고 나서 뭐가 나왔어요? 지난 금요일이죠. 지난 금요일날 장 마감하고 나서 유상증자 공시를 내버렸습니다. 아주 나쁘죠. 아까 전에 그 이야기를 계속 한번 드려보시죠. 그러면 제가 이 공시 내용을 통해서 하나마이크론의 상황을 다시 이야기를 드릴게요. 하나마이크론 내용 자체가 좋은 건 아닙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나쁘진 않다는 거죠. 자, 내용 보시면 이 내용입니다. 실제 공시 내용이고요. 누구나 볼 수 있는 자료를 보면 돼요. 굳이 내가 뭘 입수했다 이런 거 그냥 싹 다 무시하면 됩니다. 자, 내용 보시면 그래요. 신주 500만 주 추가 발행. 그쵸? 그러면 지금 상장돼 있는 주식 수가 5천만 주가 조금 넘어가니까 한 10% 정도의 증자를 하는 겁니다. 10%가 채 못 되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 금액 자체를 보잖아요. 1,000억이 조금 넘습니다. 계산하기 쉽게 10%라고 잡고 1,000억이라고 딱 잡으면 그 중에서 70%, 한 68% 정도 한 60%대 거의 한 70% 정도가 시설 투자. 이건 괜찮아요. 왜? HBM 장비가 필요하니까 이쪽을 납품하기 위해서 시설 증가에 대한 부분 이거는 나쁜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밑에 보면 어때요? 운영 자금. 그쵸? 채무 상환 자금. 그쵸? 이렇게 있다. 근데 하나 마이크론에는 현금을 포함해서 현금성 자산이 1,000억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금을 땡겨간다는 거. 이거는 승계를 하기 위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주말 영상에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드려놨거든요. 전체적으로 이 그 지배구조를 보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 영상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 채널에 주말에 제가 하나마이크론 영상을 올려놨으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무엇보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그거예요. 유상증자라는 것 자체는 나쁘다. 그런데 이게 노출되면서 악재가 소멸됐다는 점에서는 호재다. 그렇죠. 이건 긍정적으로 볼만한 내용이다. 만약에 하나마이크론이 성장할 수 있는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다면 그때는 문제가 됩니다.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HBM에 대한 수요는 내년 물량까지 그렇죠. 하이닉스에서 생산하는 내년 물량까지 솔드아웃 완판됐어요. 이제 물량이 없습니다. 만들어 놓으면 달라고 난리예요. 삼성전자에서 지금 납품을 시작하잖아요. 하이닉스와 경쟁하는 거지 이게 가격을 떨어뜨리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수요가 그만큼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A 때문에 이 구간을 우리는 놓치면 안 돼요. 근데 단지 단기간 터질 수 있는 이슈가 터졌다.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증자를 안 받을 것 같다. 나 증자 안 받을 거다. 돈 없어. 그러면 지금 보유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권리락 지나고 나서 신주인수권이 들어옵니다. 신주인수권은 무조건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거 매도를 안 하면 신주인수권을 바꿔서 현금으로 만들 수 있는데 그거 그냥 없어지는 거니까 무조건 매도하시고요. 웬만하면 증자 받으시는 걸 추천합니다. 증자는 그래도 지금보다는 할인된 가격에 주는 거니까 신주인수권을 내가 더 사는 한이 있더라도 증자는 받는 게 이득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증자 내용은 나쁘지 않다. 근데 악재 소멸된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내용이다. 그리고 27% 여기 보시면요. 27%의 대주주 지분이 있습니다.
여기 하나 마이크론 보면 하나 마이크론 자 내용 보시면요 27.23%의 대주주 지분이 있습니다. 이 정도는 들어와야 돼요. 300억 정도는 들어와야 됩니다. 그쵸? 양심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설마 얘네들이 실권주를 만들겠습니까? 그쵸? 이건데 자 요거예요. 요거 여기 보시면요 여기 딱 대략 한 여기 채무 상환에 대한 부분 여기 정도는 이제 대주주가 책임진다. 뭐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너무 안타깝지만 그쵸 이렇게 하락할 게 아닌데 너무 안타깝지만 재료 소멸적인 측면에서는 문제가 될 게 없고 그러니까 오히려 긍정적인 내용으로 볼 수 있고 이격을 좁혀가야 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이 구간을 그쵸 실시간 타점 이격을 어떻게 좁히고 5일선과 22평 간의 이격을 왜 좁혀야 되고 이런 상황이 왜 나오는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 즉 실시간 타점에 대한 부분은 여기 소통방에서 제가 다 공유를 하고 있고요. 소통방에서는 하나 마이크론의 실시간 타점 말고도 다른 종목군들 전체적으로 본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제가 타점을 잡는 원리가 있겠죠. 타점을 잡는 원리에 대한 부분은 여기 하나 마이크론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내용으로 준비를 해놨습니다. 단기는 2주예요.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전환을 시킬 것인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다 담아놨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2주 안에 수익 전환을 시키기 위해서는 가격을 디테일하게 잡아야겠죠. 그래서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이고요. 무엇보다 하나 마이크론의 실시간 타점을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마이크론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뭐 아니면 뭐 하나 마이크론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실시간 타점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주식시장은 미래가치를 반영하기 때문에 미래가치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가격이 먼저 반영을 하고요.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역으로 봐야 된다. 즉 나쁜 부분이 있었고 그걸 알 방법이 없었지만 노출이 됐다. 근데 주가가 상대적으로 낮게 움직였었던 그쵸? 움직임이 좀 더뎠던 부분은 이번에 유상증자 발표로 인해서 악재가 소멸됐습니다. 지금 굳이 매도하기보다 증자까지 생각하는 그런 매매 전략이 필요하고 그런 내용에서 실시간 타점은 여기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하고 있으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내가 이격도에 대한 부분 그리고 2주 동안 어떻게 수익을 전환시켜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은 여기 단기 보유 전략으로 내용 준비를 해놨으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하나 마이크론이나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실시간 타점과 함께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의 종목군들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그리고 다음 종목군들을 어떻게 잡아가야 되는 건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다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서도 시장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자 근데 시장은 항상 어려울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려워질 겁니다. 자 근데 제가 매월 대시세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공개를 합니다. 자 내용을 보면 12월 달에 실제 공개를 했었던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에 대한 내용인데 대기업을 상대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주요 거래처는 삼성전자, 인텔, 하이닉스, TSMC 해외에 반도체 관련된 기업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만큼 1월 달에 제가 보고 있었던 종목은 반도체 관련주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공개를 해드리면 이 내용입니다. 여기 어보브 반도체 그쵸 실제 제가 거래한 내용을 공개를 한 거고요. 수익에 대한 크기를 보면 공략한 시점 제가 가격대를 함께 공개를 해드렸는데 공략한 시점부터 21%의 수익 마감이 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2월 달에 발표한다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있죠. 근데 그걸로 인해서 지금 2월 달에 발표한다고 이야기가 나온 상황이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어떤 이슈나 그리고 어떤 상승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죠. 하지만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걸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런 내용에 대한 파악이 되었을 때 그쵸? 여기 어보브 반도체처럼 21% 그쵸? 대략 3에서 4일 동안 20% 이상의 수익을 먹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HLB 같은 종목처럼 대략 일주일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30%의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답은 나왔어요. 재료에 대한 부분보다 중요한 게 가격이다. 자 근데 지금 시장에 쏠려 있는 게 뭐죠? 2월 달에 발표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쪽에다가 지금 집중을 해야 될까요?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아차의 차트를 보면요. 1월 24일 날 정부단에서 입김을 불어넣은 이후에 시세가 강하게 발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애초에 12월 달부터 신고가를 달성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스케줄을 따져봤을 때 우리가 어디를 봐야 될까요? 4월 달 총선을 봐야 됩니다. 드디어 때가 온 거죠. 4월 달 총선이 끝나면 그 뒤엔 뭐가 있죠? 대선 전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4월 달 총선부터 시작해서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찾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정부 정책의 방향과 그리고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걸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게 지금으로서는 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느 정도의 시세를 내는지 그 첫 번째 단계인 상황을 제가 12월 달 밝혀드렸었던 대시세 종목으로 이미 공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어떻게 제가 매매를 했는지까지 다 보여드렸습니다. HLB처럼 31.9% 걸린 시간은 4일밖에 되지 않죠. 이 종목을 제가 가격과 그리고 어떤 종목인지를 애초에 12월 달부터 공개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23년도에 했었던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죠.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들도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공개를 해서 실제로 10,000원부터 60,000원까지 상승한 내역이 있고요. 왜 공략을 했는지를 제가 다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춰서 또는 선거 스케줄에 맞춰서 매매를 이어가야 될 때가 됐고요. 제가 총선 관련된 큰 시세가 나올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모든 종목들은 신고가를 달성하면서 대시세 준비를 하게 되고요.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내가 시장에 주도주를 잡을 수 있는데 지금은 총선에 집중하는 게 맞다. 그래서 총선 관련된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놨는데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나중에 고가에 올라가서도 꾸준하게 매매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자꾸 막 손절하고 매매하는 과정에서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종목 딱 받아가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종목은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총선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공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정말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고요. 기본적으로 가격에 대한 파악을 하면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